유는 윤석열 마지막 여론조사. 그러니까 3월 2일까지 할 수 있었던 여론조사. 그것을 윤석열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저런 과격한 표현이나 용어는 안 쓰려고 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싹쓸이입니다. 오늘 잠시 뒤 공개해드릴 여론조사 23개 중에 22개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이재명 후보가 앞섰는데 그 앞선 것도 0.1%포인트. 뭐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 요 밑에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당대표, 총리 차차기 뭐 이런 말을 붙여놨는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어떤 자리로 갈 수 있을까를 보면은 우선 당장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 인수위원장, 그리고 전당대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당대표, 그리고 책임 총리, 그리고 윤 정권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안철수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거든요. 그건 바로 안철수의 미래는 차차기 대선 후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제목을 갖고 말씀을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혹시 사전투표 이미 하셨습니까?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뜨거웠던 사전투표였 지난 4.15 총선 때 지금 한 1.5배 기록적인 수치로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뭐 연령대가 워낙 다양해서 어느 연령대가 집중적으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저한테 수치가 있는데 거의 1시간 단위로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이렇게 취합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높았던 지난번 총선 때보다 1.5배쯤. 지난번 총선 때 26.7%였거든요. 그중에 절반이면 13, 26에다 13을 더하면 39가 됩니다. 그래서 1.5배 그러면 39%가 되는데 그렇게 예측하기는 좀 힘들겠고, 아무튼 30%는 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가장 저조한 곳은 대구, 뭐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것이 판세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더더욱 이제 그 오늘부터는 깜깜이라고 그래서 깜깜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3월 3일부터 조사한 내용은 이제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제까지 3월 2일까지 있었던 여론조사가 마지막 여론조사인 셈입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근데 잠깐 표에서 보여드릴게요. 표 한번 보시죠. 여론조사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국민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오마이뉴스, NBS, 리서치뷰, 한국경제신문, CBS, 쿠키뉴스, 머니투데이, 프라임경제, MBN, 아주경제, 재경일보, 지상파 3사, 동아일보, 조선일보. 제가 23개를 딱 읽었습니다. 이 23개를 봤더니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자간, 그러니까 4명의 후보가, 저 PD님들 저의 앞모습을 그냥 보여주세요. 4명의 후보가, 이제 이거 표를 볼 때는 표를 따로 해주시고 제 옆이 안 보이게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 제작진하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자간 여론조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3자 여론조사입니다. 그 3자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사퇴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안철수가 사퇴했다 이런 결과를 모르고 있던 때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저 결과를 봤더니
여러분, 사자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17개, 그 다음에 3자에서는 6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론조사가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를 제외하고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 방향 보시면은 아주경제 윈지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입니다. 가운데 보이십니까? 아주경제 윈지 코리아 사자에서 윤석열인 45.2, 그 다음에 이재명은 45.4. 제가 아까 0.1%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0.2% 포인트. 별 의미 없는 뭐 그런 차이로 어찌 됐든 이재명 후보가 앞선 이제 그런 결과가 딱 하나, 이 전체 23개 중에 딱 하나 그게 있을 뿐이고 나머지 22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 걸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는 보니까 10.7% 포인트 이렇게 큰 차이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대개 한 3% 포인트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것은 한 6% 포인트, 6% 포인트쯤. 그러니까 그 오차 범위를 조금 벗어나거나 그 바로 밑에 있거나 뭐 이 정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사퇴를 하고 윤석열과 단일화를 선언한 그 공동 선언문이 나온 이후에 어제 오늘 조사한 결과 그것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공개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이 일주일 남겨놓고 하는 마지막 여론조사 중에서 신뢰도가 꽤 높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많이 두고두고 인용을 하는 여론조사가 지상파 3사, 지상파 방송사 3사가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KBS, MBC, SBS.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 지지도 지상파 3사 공동 여론조사. 윤석열 42.1, 이재명 37.1. 밑에 보이시죠? 오차 범위 바뀌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차 범위가 뭐 3 이렇게 될 경우도 있고 오차 범위가 6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5% 포인트면 오차 범위가 3이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은 오차 범위가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5% 포인트 차이가 오차 범위 바뀝니다. 이것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단일화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기 이전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3월 2일 날까지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제까지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가 이번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효과는 윤석열 후보에게 5% 포인트쯤 상승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조사를 해보면 지금 나와 있는 수치보다 윤석열이 5%쯤 더 얻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격차가 5% 포인트지 않습니까? 저게다가 5를 더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격차가 10% 포인트. 제가 아까 23개 여론조사를 표로 그냥 일괄적으로 보여드린 바 있는데
그것의 평균을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내봤습니다. 3자의 평균도 내보고 4자의 평균도 내봤는데요. 3월 2일까지 조사한 것의 전체적인 평균이 한 6%포인트 쯤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단일화 효과의 5%를 더하면 11%포인트의 격차로 3월 9일 날 윤석열이 이긴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대선 지지도 여러 사람 다자간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자간을 보면은 이거 말고요. 네 사람이 나오는 거 표를 보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 저기 있군요.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율이 다자간 조사에서 7.2%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후에 저 7.2%가 이제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윤석열한테 표가 2개가 갔다면 이재명한테 표가 하나 가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7.2% 중에 5%쯤은 윤석열한테 가고 2.5%쯤은 이재명한테 가고.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했던 유권자가 3분이 계신다면 그중 2분은 윤석열한테 가고 그중 1분은 이재명한테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안철수가 후보를 사퇴했을 경우 윤석열 지지율은 그리고 이재명과의 차이는 10%포인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로 봐도 그렇고 정치학자 신율 명지대 교수의 추정치로 봐도 그렇고 단일화의 효과 5%가 더해지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이긴다라는 것이 지금의 추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유권자들의 생각은 이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그 파도에 떠 있는 이 후보들의 운명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점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해 둔 이제 도표를 지금부터 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지상파 3사 공동 여론조사인데 대선 지지도를 보면은 윤석열 지난번 조사에서는 윤석열 39, 이재명 35, 그래서 차이가 4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벌어져서 둘 다 약간의 상승을 했지만 차이는 벌어져서 5%포인트다 이겁니다. 보겠습니다. 다음을 보면은 중도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번에는 중도층을 보겠습니다. 중도층은 윤석열 41, 이재명 34. 그래서 그 차이가 7%포인트. 그래서 중도층이 크게 윤석열에게 기울고 있어서 저런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지지율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지역별 지지도를 보면은 지역별 광주와 전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뭐 우세와 분리를 따지기 힘들 만큼 이제 비슷한 거고 대전, 충청, 세종, 대구, 경북, 부울경, 강원, 제주 모두 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중에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다는 서울을 보겠습니다. 서울은 양쪽의 격차가 8.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졌는데 대선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지면 반드시 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역별 지지도 다음에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47.1, 이재명 41.3. 이것도 역시 오차 범위를 넘어선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십시오.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봤더니 정권 교체가 54.5, 정권 연장이 35.8. 차이가 얼마쯤 됩니까? 18.7? 네, 거의 뭐 20%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선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정권 교체, 정권 연장, 이 격차가 15를 넘어서서 20 가까이 되면 이 차이는 절대 뒤집히지 않는다. 어느 나라 어떤 선거를 막론하고 정권 교체, 정권 유지, 이 격차가 20 가까이 벌어지면, 특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은 그대로 굳어진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100% 장담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TV조선 여론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40.1, 이재명 33.8, 격차는 6.3%포인트. 그래서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이를 보면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서로 붙을 때도 있었고, 이재명이 좀 앞설 때도 있었고, 뭐 2월 달부터 조사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3월 1일, 2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6.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후보 지지도를 다자간으로 봤을 때인데요. 이재명 33.8, 윤석열 40.1, 심상정 1.1, 안철수 7.2. 방송 3, 4에서도 마찬가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7.2인데 저 중에 5%쯤은 윤석열에게 가고 2%쯤은 이재명에게 가고, 이제 그거는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연령별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40대에서는 이재명 49.3, 윤석열 29.4. 그래서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지역별 지지도 광주 전라에서는 윤석열이 8,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 오른쪽 빨간색 있는 곳 9.7, 윤석열이 9.7, 이재명이 6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 지역 유권자들은 이재명 쪽으로 결집을 하고 있고 윤석열 표는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TK 지역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윤석열은 무려 11.8%포인트가 올라서 59.5, 이재명도 약간 올라서 15.2, 이렇게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있으면 계속 보여주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서울. 민주당은 서울에서 졌는데 대선에 당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보면은 이재명 29.3, 윤석열 40.7, 격차는 앞서서 봤던 방송 3, 4 조사보다 더 많이 벌어져서 11.4%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이재명 33.7, 윤석열 42.5, 그래서 격차는 8.8%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거의 이런 추세라는 거 충분히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 표는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던 이제 김종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 4%포인트 차이로 이기게 될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2%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도 윤석열이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비상한 각오를 다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폐색이 짙은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 한편, 그런 한편 이제 신발끈을 다시 묶고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이런 결연한 그런 의지가 읽히는 대목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 선배, 우리 개표 방송 어떻게 하죠? 내가 조선일보에 온 지 37년이 됐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독자들 무서운 줄 알고 정론칙필하고 찌라시같이 헛소리하는 애들 다 제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평론은 내가 최고라는 거. 근데 저희는 신문사라서 개표 방송이 좀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는 다 무너졌냐. TV는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조선일보. 눈물 난다. 눈물이 나. 제가 영부인이 대상입니까?